뭐 정수장 사진들을 혹시 이제 보셨을 텐데요. 수돗물 생산하는 공장이죠. 쉽게 말해서. 보통 이제 강에서 치수를 해서 이렇게 약품을 섞어서 오염물질을 응집시킨 다음에 그걸 가라앉히고 모래로 걸러낸 다음에 물을 맑게 하고 그 염소 소독을 하고 다시 이제 가정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게 정수장 구조죠. 신문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인천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죠. 이제 겨우 이제 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수돗물 사고가 왜 생겼나 하면요. 한강에서 물을 가져가다가 이제 요 공촌 정수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인천인데요. 공촌 정수장에서 이제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데 이게 가압장, 뭐 치수장 여기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 교체를 하는 바람에 이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그럼 이 지역에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양쪽에서 영종도 인천공항 아시죠? 그쪽으로 이제 물을 보내고 있었는데 가동을 못하니까 이 물을 역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 공촌 정수장 물을 다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단수를 안 시키고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수돗물을 보낸 건데 밸브를 천천히 열면서 이제 수압을 조절을 잘 하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밸브를 확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여기서부터 거꾸로 보내려니까 수압은 평소보다 더 높여야 되거든요. 평소에 높이에 이제 거꾸로 갈 테니까. 그래서 수압을 2배로 올렸는데 밸브를 갑자기 확 넣으니까 이제 관 속에 있던 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해서 관에 있는 녹이라는 게 물고기 비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는 그게 안 일어나는데 반대 방향으로 수압을 가하니까 물고기 비늘이 거꾸로 일어나는 것처럼 확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게 녹물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물때니까 관 속에 이제 균 같은 게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생물막, 바이오필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염소 소독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염소 소독제 농도가 낮았단 말이에요. 낮았으면은 세균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세균 검사를 하질 않았던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좋은 게 잔류 염소 농도가 0.2 ppm, 0.2 ppm에서 한 4 ppm까지 그 사이가 좋고요. 그거보다 너무 많으면은 수돗물에서 양냄새가 나니까 또 안 좋죠. 그래서 0.2에서 4 정도가 좋은데 요 1316건 중에 이게 0.2 미만이 이 정도 됐습니다. 세균 조사한 것은 뭐 한 9개 시료밖에 안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세균 조사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신용만 한 거죠. 또 소독을 갑자기 또 강화하니까 이 트리할로메탄 이렇게 또 생성이 됐습니다. 그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거는 염소 소독제하고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하고 반응을 하면은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트리할로메탄이 이제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막 생수를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죠. 1991년이죠. 91년에 이제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신 지역이 이제 대구인데 사실은 이 두 해 전에 1989년에 이제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나온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수돗물이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70년대 뭐 그때만 해도 수돗물 자체가 귀한 거였고 89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돗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90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돗물에서 트리할로메탄이 이제 검출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잘 아시다시피 91년에 이제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가 났죠. 그 다음에 수돗물에서 또 세균이 나온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94년도에도 또 낙동강에 사고가 한 번 더 있었죠.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있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낙동강 수기에서 이제 과불 화합물이 이제 검출이 돼서 또 이제 문제가 됐었죠.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우레늄 수돗물 쇼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레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을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 경우는 아니고 보통 이제 지하수를 가지고 수돗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쓴 기사인데요. 그때도 이제 지하수 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91년도 이제 낙동강 폐노염 사고 때 이제 모습이고요. 한 10년 뒤에 이제 낙동강, 대구 지역의 낙동강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작년에 낙동강 과불 화물 검출 때문에 수돗물 대신에 지하수, 약수 이런 걸 이용하시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죠. 수돗물에서도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거 보면은 외국보다는 국내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덜 나온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오는 수돗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치에 비해서 조사 방법이라든지 조사 횟수라든지 이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은 외국보다는 미세 플라스틱이 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